감성의 바다로 빠져들고 싶은 그런 날 그대에게 보낼게요. 스타일리스트 반편지 2.0. 출근길 지옥철. 진짜 이건 아니지. 아, 지옥철도 뚫고 왔는데 지각이라니. 엘비 학생, 지금 과제가 이게 뭐죠? 전부 다 다시 해오세요. 전부 다요? 네, 알겠습니다. 케이크 하나 포장. 어떤 종류로 드릴까요? 아니, 알아서 골라줘야지. 너 알바생이 돈 벌기 싫어? 손님을 뭘로 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잘 나가긴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다 나한테 왜 이래.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아,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다들 그런 날 있지 않으신가요? 하루 종일 온 세상이 다 나한테만 각박하게 구는 것 같은 날. 괜히 하나하나 다 거슬리고 아무것도 안 풀리는 그런 날이요. 이런 날이면 문장에도 쉬어갈 수 있는 쉼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잠깐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스타일리스트 690화 반편지 2.0 삶에도 쉼표가 필요해 지금 시작합니다. 수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반편지 방송에서 처음으로 MC를 맡게 된 수달님들의 하루 끝을 안아드리고 싶은 안장입니다. 어느덧 중간고사가 끝나고 5월을 맞이할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시험도 끝났겠다. 다들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휴식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휴식에 초점을 맞춰 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제리님, 엘비님, 숙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려 가기 전에 우리 패널분들의 인사를 먼저 듣고 가야겠죠? 제리님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랑말랑한 제리입니다. 오우. 물렁물렁.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야기를 선명하게 전달해드릴 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수달님들 자주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 좋죠. 숙주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들어갔거든요, 녹음을. 아. 네, 이연속 반편지를. 그쵸. 저 없으면 또 안 굴러갑니다, 또. 패널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방송 수달님들께 잠시 쉬어가는 달콤한 휴식 시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이제 방송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690화 반편지 2.0 삶에도 쉼표가 필요해 1부 시작해볼게요. 우리 스타일리스트 패널분들은 다들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쁘게 사는 것만큼 잘 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 질문과 관련된 첫 번째 글귀를 저 안짱이 가져와 봤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루해 정말 미칠 것만 같죠. 언젠가 산들바람 다시 불어올 때면 떠나기로 다짐했었잖아. 한낮의 태양, 비겐 하늘 무지개. 우린 어디로든 떠날 수 있어. 눈부신 오늘의 햇살이 너무 좋아 그래. 괜스레 마음은 들떠이래. 내 모든 슬픔이여 안녕 널 떠나갈래. 유난히 맑은 날에 그저 괜스레 마음은 들떠이래. 어제의 눈물이여 안녕 나 떠나가고 있어.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둔 채로 저기 아름다운 풍경으로 가. 어차피 많은 날이 너의 숙제로 남겨져 있고 넌 다시 또 힘을 내면 돼. 한낮의 태양 비겐 하늘 무지개. 우린 어디로든 떠날 수 있어. 이 글귀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대표 OST인 가수 K씨의 어느 햇살 좋은 날이라는 노래 가사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제목도 너무 예뻐요. 맞아요. 갯마을 차차차라는 이름 자체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니까요. 맞아요. 갯마을 차차차는 주인공 신민아님이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사건으로 어느 바닷마을로 도망쳐 오면서 새로운 인연들과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저한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게 해주고 바닷바람과 따뜻한 온정을 같이 공유해주는 느낌이 드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자주 들리는 이 OST를 참 좋아했고 또 오늘 휴식이라는 주제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랑 정말 딱 맞는 글귀를 가져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이 드라마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김선호님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김선호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상당히 잘생기셔가지고. 맞아요. 아니 또 얼굴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손이. 이 드라마에서 되게 보듬어주는 역할이지 않아요? 맞아요. 신민아님을 따뜻한 그런 마음, 그의 음. 외면도 너무 아름답지만 극 중에서의 역할도 너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신다. 잘생긴 얼굴이 또 위로가 되긴 하죠. 네, 그것도 맞긴 한데 맞습니다. 안장님의 이 글귀를 보니까 그 드라마가 다시 생각이 나면서 뭔가 저도 위로받게 되는 기분이 드네요. 맞아요. 정말 힐링되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에서 그 신민아님께서 모든 연락을 다 꺼버리고 바닷마을로 도망쳐 온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패널분들도 이런 좀 로그아웃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패널분들은 지금 당장 핸드폰을 끄고 사라질 수 있으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이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 제리는 일단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어요. 아, 어. 진짜 공감합니다. 되게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싶어서 음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무조건 바다가 있는 곳에 가고 싶어요. 오, 오. 진짜요?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네, 바다를 정말 좋아해서 그냥 오. 바라보고만 있어도 약간 힐링이 되는 그 음. 냄새랑 그냥 풍경들 아, 그런 거 네.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다가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모르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아, 진짜 그냥 신민아 씨 되겠는데요? 갯마을 가가지고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서. 그래서 이제 바다에 가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바다 경치를 바라보면서 힐링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했습니다. 감성 넘칩니다. 너무 좋아요. 만약에 음악을 튼다면 약간 어떤 노래를 들고 싶어요? 좀 잔잔한 발라드? 잔잔한 발라드. 약간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쵸 그쵸. 너무 낭만 있습니다. 저 방금 제리님 의견 듣고 약간 소름 돋은 게 저도 동해 바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굳이 동해. 네, 동해. 오. 동해 바다가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좀 힘들면은 제가 바다가 항상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그만큼 좀 혼자 바다 앞에 모래사장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게 제 꿈이었어요. 나중에 진짜 못 버틸 만큼 힘들 때 동해 바다로 가서 치유를 좀 하고 싶어서 계속 아껴두는 중입니다. 아니 저 엘비가 지금 너무 깜짝 놀란 게 두 네. 분이 저랑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성향이. 아, 저 엘비도 만약에 휴대폰을 끄고 사라질 수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이 무인도거든요. 오. 다들 약간 고립되고 싶으세요? 혹시? 그리고 또 이제 쉼에 또 필요한 것이 아까 제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곳 같은 것이 필요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인도에 가서 딱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선글라스. 선글라스가 중요한 거예요. 해변에 딱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고 저는 그 파도 소리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맞아요. 정말 힐링이 되고 휴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들 바닷가에 있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럼 그 바닷가의 계절은 어떨 것 같아요? 전 약간 여름으로 생각하면 너무 괴로울 것 같거든요. 아. 피부 다 벗겨지고 막 맞아요. 이제 타가지고 빨개져가지고 알로에 발라야 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어떤 계절을 상상하면서 그 바닷가를 떠올리신 거예요? 사실 한여름은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그쵸? 한여름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봄이나 가을이면은 딱 적당하지 그냥 않을까. 바람 솔솔 부는 그쵸 정도? 그쵸. 저 엘비는 한여름도 좋아요. 아, 한여름. 진짜 진짜요? 뜨거워가지고 그냥 미칠 것 같은. 그때 이제 이러다가 이제 열사병 걸려서 실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옷을 이제 다 벗고 있으면 혹시 무인도니까 아니야. 무인도니까. 그러니까- 무인도라서? 그러니까 중요한 곳은 가리고 이제 벗고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또 그러면서 미치겠네요. 따뜻함을 느끼고 또 태닝이라고 하죠. 또 태닝하는 그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한여름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한여름도 좋긴 한데 뭔가 저는 가을에 좀 센치해지잖아요. 맞아요. 생각이 좀 맞아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을에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바닷소리 듣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낭만 있네요.
세 분은 다 바닷가를 가져오셨는데 저는 눈에 걸리는 뭔가 높은 건축물이 하나 없는 풀밭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탁 트여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해방감이 있죠. 네, 근데 바닷가는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해방감이 들기보다는 그 물이 자꾸 앞으로 오니까 제가 앞으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막히는 아. 느낌이 들더라고요. 약간 두려움이 좀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더 제가 걸어갈 수 없다는 게 뭔가 그냥 답답해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차라리 풀밭이 엄청 드넓은 곳을 가고 싶고 계절을 생각을 하면 약간 초여름. 초여름. 네, 너무 약간 좋다. 새순이 돋아나서 좀 맑은 초록색이 올라온 그 계절에 딱 거기에서 그 사사하는 그 풀 바람 소리 그거를 맞으면서 좀 눈 감고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죠. 왜냐면 그 풀향기를 맡으면 힐링이 좋죠. 너무 되거든요. 그쵸. 그 자연의 향기.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풀밭 있는 바닷 가면은 저희 넷다 완전 행복할 수 있겠네요. 근데 대신 아무도 말 걸면 안 돼. 다 누워 있어야 돼. 서로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얘기만 들어도 저까지 기분이 좀 좋아지는 느낌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휴식은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숙주님은 어떠세요? 일단 풀밭으로 떠나고 싶다고 했던 거 보면 대충 감이 오시겠지만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프레시를 하려면 어쨌든 좀 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뇌가 또 비워지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짐을 싸서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짐은 어쨌든 내가 일상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그대로 챙겨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일상을 사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행 같은 거 갈 때도 전 진짜 추리닝 하나만 입고 한 5일을 버틴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신이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제 육체는 맑지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짐을 싸지 않고 떠나는 걸 택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엘비도 숙주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네. 리프레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생활 공간에 좀 변화가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늘 내가 머물던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둘 중에 선택하라면 짐을 싸서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어서 저 제리가 말을 해보자면 저는 사실 예전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성향이 좀 바뀐 건지 네. 저도 밖에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진짜 좀 리프레시가 되는 휴식을 생각하면은 네. 짐을 싸서 어디든 돌아다니고 아이 쇼핑하고 이런 아, 게 그쵸.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안장은 힘든 순간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여행 갔던 기억들이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짐을 싸고 떠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단체로 역마살에 들린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또 생각을 해보면 체력이 또 우리가 지금 한창 좋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또 그런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좀 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안 좋아졌을 때는 그냥 그냥 에어컨 켜고 집에서 쉬는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떠나는 것도 힘이 되게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시간도 진짜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듣다 보니까 다들 휴식에 대한 로망이 확실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진짜로 다 던지고 쉬고 싶다고 느낀 적이 있으면 결국 쉬었는지 아니면 꾹 참고 버텼는지 못 쉬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저 제리는 진짜 다 던지고 쉬고 싶다고 느낀 적이 네. 최근이거든요. 어머. 네. 설마 우리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네. 제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들을 약간 음. 대책 없이 시작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다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오니까 부담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진짜 다 버리고 싶다. 안 돼요. 스타일리스트 버리면 안 그렇게 돼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희가 잘할게요, 제리님. 네, 잘할게요 저희가. 근데 이제 결국은 못 쉬었거든요. 네. 왜냐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저는 민폐 끼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니까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약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던지고 가면 난 진짜 상여자도 아니다.
난 진짜 인간도 아니다. 약간 이런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해서 휴식을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되게 사소한 걸로도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주변 사람들 시선도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맞아요. 너무 신경 쓰죠. 좀 철판을 또 깔 필요가 있죠. 진짜 다 던지고 맞아요. 휴식을 하기 위해서는. 맞아요. 저숙주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쉬고 싶다랑 도피하고 싶다의 차이가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도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한 고등학교 때 쉼이라는 핑계로 도피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집에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혼자 기차를 타고 강릉까지 갔었어요. 낭만이 있는데. 와, 제 로망인데요. 그냥 진짜 아침에 엄마 모르는 새에 그냥 홀라당 그냥 기차 예매해가지고 홀라당 혼자 가가지고 그냥 몇 시간 내리 그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바닷가에 가만히 앉아있기 제가 그 짓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완전 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우셨겠는데요? 정말 추울 때였어요. 아유. 근데 내리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지만 위로가 됐거든요. 그 바닷가에서 멍 때리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게 저한테 되게 큰 위로가 됐어서 당일치기였긴 했지만 좀 며칠을 다녀온 것만큼 스스로에게 충전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가지고 단순히 시간이 오래 흘러야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일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질 높게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좀 얻었던 일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걱정은 안 하셨나요? 아 제가 그때 강릉 바다에 계속 앉아있다가 파도가 점점 밀려오는 걸 못 보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양말에 파도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완전 겨울이었는데 제가 삼선 슬리퍼를 거기 사가지고 삼선 슬리퍼 신고 맨발로 집에 들어왔거든요. 이거 엄마 이제 화들짝 놀랬죠. 학교 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있어 그런 게 엄마 알면 다쳐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그냥 막 산 겁니다. 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다 던지고 쉰 적이 있나요? 저 엘비는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가면 아무래도 좀 못 쉰다는 그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군대를 가기 전에 진짜 한번 제대로 좀 쉬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휴학을 딱 하고 3개월 정도를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푹 쉬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쉬었던 것이 저 좀 군 생활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것 같아요. 좋다. 그래서 내가 좀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다 던지고 떠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기억들이 나중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부럽다고 계속 얘기를 한 게 네. 저는 주로 참고 버틴 것 같거든요. 쉬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절제가 잘 안 되고 폭주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다 던지고 쉬는 상상을 하면은 현실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쵸. 계속 미뤄뒀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도 안장님이 인내심이 좋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제가 인내심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지. 저도 안장님처럼 인내심이 좋았더라면 계속 참고 참다가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진짜 못 버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저처럼 역마살 낀 사람들은 갑자기 막 도망가야 돼요. 막. 매일 정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게 벅차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잠시라도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게 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저 숙주가 봤을 때는 패널분들마다 휴식을 가지는 스타일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쉬는 방식도 다르고 휴식에 대해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조건들도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글귀를 저 숙주가 가져와 봤습니다. 휴학을 하며 가장 크게 배운 점은 쉬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성취를 향해 달려갈 때 드는 노력과 휴식을 향해 나아갈 때 드는 노력의 무게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그리고 휴식이란 단순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가족과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것보다 나의 스트레스를 명쾌하게 풀어주었고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던 생각보다 이미 나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나에게 가장 좋은 물건이 되고 음식이 되며 사람이 되었다. 삶에는 언제나 변수가 존재하기에 빈틈없이 빽빽한 계획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그때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 즉흥적으로 살자. 즉흥적으로 쉬자.
2024년 6월 26일 일기를 마치며. 이거 숙주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일기장에 쓴 내용인데요. 제가 휴학을 했던 때 쓴 일기란 말이죠. 한 1년 정도 제가 휴학을 했었거든요. 근데 휴학을 하고서야 제가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구나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창 시절 때는 그냥 맨날 학교 가고 맨날 주어진 일 하고 하다 보면은 쉬는 거는 뭐 방학 뭐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방학 때도 사실 우리 학원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쉬어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릴 때는 방학이 짧으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취미라는 걸 해본 적이 없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럼 그거를 제대로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숙주님 글귀를 미리 좀 읽어봤었는데 네. 되게 울림이 있는 문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여러 번 읽어봤던 것 같은데 네. 좀 치열하게 살아본 사람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그렇게 치열하진 않았을 거예요. 입만 살았습니다. 제가 일단 일기에는 즉흥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패널분들이 이 일기를 썼다면 마무리를 어떻게 했을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패널분들은 휴식을 좀 계획적으로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하시는 편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 엘비는 휴식을 정말 계획적으로 하는 편인데요. 네. 진짜 완벽하게 쉬기 위해서 휴식하는 날짜를 정해놓으면 날짜를 계속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다리는 감정이 되게 좋아서 저는 항상 휴식을 할 때도 계획 같은 걸 완벽하게 세워놓는 편입니다. 스스로에게 당근을 주는 느낌이네요. 네, 그런 느낌도 있고 휴식하는데 어떤 변수가 생기는 걸 원치 않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휴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 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즉흥적으로 좀 쉬는 계획을 세우다 보면. 네.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미리 계획도 세우고 해서 휴식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렇게 미리 세운다고 해서도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못 쉬게 된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갑자기 스케줄이 잡혔어요. 휴식 날. 그러면 이제 변수는 완벽하게 차단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럴 때는 일을 좀 쳐냅니다. 내가 미리 정해뒀던 거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선약처럼 이날은 제가 휴식 날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 네, 확실하게 선을 긋는 거죠. 이어서 저 제리가 말을 해보자면 네. 저도 엘비님처럼 휴식을 계획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 MBTI가 J거든요, 제가. 그래서 습관처럼 계획을 세우는 게 네.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일주일 스케줄이 있으면은 쉴 수 있는 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막 구체적으로 세우진 않는데 네. 대강이라도 나는 이날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휴식을 취하는 편인 것 같아요. 휴식을 하는 방법마저도 약간 계획적으로 하시네요. 네. 되게 J가 높으신가 봐요. 퍼센테이지가. 파워 J이신 걸로. 안짱님은 어떠세요? 저는 좀 빡세게 계획을 세우는 시기가 있고 네. 아예 그냥 아무 계획도 안 세워버리는 시기가 있는데 계획적으로 사는 시기에는 휴식 시간도 내가 몇 시에 뭘 하고 보낼지 이런 것까지 쭉 정리를 해놓거든요. 제리님이랑 똑같네요. 네, 근데 이게 내 하루를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이걸 조금 더 선호를 하기는 하는데 네. 근데 즉흥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 둘 다 필요한 휴식인 것 같아요. 휴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즉흥적인 휴식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둘 다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일기장에 즉흥적으로 살자, 즉흥적으로 쉬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원래는 휴식을 계획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휴식마저도 제가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처럼 또 느껴지는 거예요. 휴식마저도.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쵸. 그래서 나는 쉬는 것마저도 이렇게 내가 시간을 비워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피로해지더라고요. 계획 자체가. 그래서 일기에 즉흥적으로 살자, 의도적으로 티처럼 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혹시 다들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도 휴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 안짱은 저는 극내향인으로서 네. 누군가 함께 있는 것과 휴식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저는 가족이랑 같이 한 방에 누워 있는 것만 해도 약간 좀 피곤하거든요. 진짜요? 네. 가족들이 들으시면 살짝 좀 섭섭하실 만한. 그니까요. 또 서운하실 수도. 네, 다들 알고 있어서. 근데 저는 최근에 혼자만이 아니라 동기들이랑 이렇게 운동장에 누워가지고 일광욕하고 좋다. 이러는 게 뭔가 안 좋았나 본데요? 아니, 그 기억이 의외로 되게 편안하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친구랑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네. 사건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 정도인가요? 네. 그때 친구가 한 말이 인상적인데 네. 혼자 있을 때 편하고 쉰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애써서 상대한테 맞추거나 억지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어서인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똑같이 쉰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친구가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친구가 한 말이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친구분이 거의 뭐 법륜 스님이신 것 같아요. 너무 명쾌한 답을. 맞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제리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함께하는 휴식 가능하기는 한데 네.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요? 일단 엄마랑 함께하면 네. 너무 좋아요. 당연히 아. 좋죠. 진짜. 그래서 엄마랑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요. 집에 가면은 진짜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짜 주저리 귀엽다. 계속 떠들거든요. 네. 그런 얘기하는 시간 가지면 나 지금 너무 편안하다. 그쵸. 나 지금 잘 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가지고 타인이 누군지에 따라서 휴식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약간 불편한 사람이랑 있으면 솔직히 휴식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 상대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엘비도 휴식을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타인과 함께하는 휴식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면 음. 오히려 또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휴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쉬는 시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도 선호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사람이 누구냐가 진짜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여러분들의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편한 사람 약간 엄마처럼 정말 가까운 사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뭔가 상상을 해봤을 때 여러분이 말한 걸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때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별을 보러 갔다고 쳐요. 별을 보러 갔는데 엄마랑 둘이 갔는데도 엄마가 너무 티야. 그래서 별이 떠 있군. 그러는데 저는 막 감상에 막 젖어 있어요. 너무 아름답다. 막 이러면은 그 휴식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엄마는 왜 그걸 이해를 못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비슷해야만 휴식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은 결의 사람들끼리 있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 엘비는 네. 심리적으로 좀 거슬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누군가와 좀 다퉜다거나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 있다던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던가 내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쉬는데도 그 쉬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하면 오히려 안 쉬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쵸. 쉬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쉬는 거니까 네. 굉장히 그걸 해야 된다는 좀 압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휴식을 취할 때는 좀 그런 것들 좀 해결을 한 다음에 웬만하면 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제이시네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회피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회피와 휴식은 공존할 수 없어요. 맞아요. 약간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가 뭔가 떠오르게 되는 답변이네요. 안짱님은 어떠세요? 저 안짱은 제 방에 저 혼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져서 그냥 내 방에 있으면은 속이 안 좋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거나 하는 그쵸. 몸이 안 좋은 것과 심리적으로 안 좋은 게 다 나아지더라고요. 만병통치약이네요. 네, 제 방을 정말 사랑해요. 아 진짜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눈에서 지금 꿀이 떨어집니다. 지금도 집에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참아요. 아 근데 약간 저는
몸이 불편할 때는 집에서 그렇게 휴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집이 너무 세이프 존이라고 생각이 들면 약간 정신이 아플 때는 너무 마음 놓고 우울해져가지고 더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칩거하게 되는? 그래서 좀 더 나를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으시는 건가요, 숙주님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좀 고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방에 있을 때 네. 온전히 이게 진짜 휴식이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밖에서 뭐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왔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집에 오면 너무 편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렇게 되지만 너무 우울한 게 베이스로 깔린 날에는 집에 그냥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으면 뭔가 내 마음의 방 안에도 갇혀 있는 느낌인데 진짜 현실의 공간에서도 갇혀 있는 느낌이 드니까 좀 답답하고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제리님은 휴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편안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일 맞아요. 중요하죠. 왜냐면 사실 휴식을 취하는 방식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몸만 휴식을 취하는 거는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몸이 편해도 마음이 불편하면은 나는 쉬는 게 아니다라고 맞아요. 느낄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제가 만약에 휴식을 취하러 가게 되면은 핸드폰을 끄고 한번 살면 좋지 않을까. 그냥 모든 연락을 살짝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차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핸드폰을 안 본다던가 좀 피곤하게 하는 것들, 예를 들면 평소에 공부하는 책 이런 걸 좀 멀리 둔다던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과거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후회도 되고. 맞아요. 후회도 되고.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생각이 어딘가로 빠져들면 자기 이렇게 허벅지를 한 번씩 이렇게 때린다던가 주먹을 이렇게 좀 쥐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에 살고 있구나를 좀 자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그게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 환자 같은 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반추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건데 휴식을 할 때 자꾸만 과거에 갇히게 되면 너무 괴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항상 주는 의사분들의 솔루션이 뭐 주먹을 꽉 쥔다던가 해서 현실에 산다는 거를 스스로 자각을 해라. 거든요. 과거와 좀 차단할 수 있게. 네. 가끔 우리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 막 허상에 빠지거나 좀 현실인 게 믿기지 않을 때 막 뺨 같은 거 때리잖아요. 그쵸. 그거랑 약간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스스로를 자극하면 현실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휴식을 하다가 잡생각에 빠지게 될 때면 이렇게 충격을 한 번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다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숙주님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저는 좀 힘들 때 내가 이 현실을 살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그쵸. 좀 무감각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쵸. 약간 꿈꾸는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자극을 준다 이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이상한 걸로 자극 주면 안 되는 네, 살짝 그냥 자기 볼 한번 찔러보고 이런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패널들의 개인적인 쉼에 대한 이야기부터 쉼에 대한 조건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더 나아가 쉼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코너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에러,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카톡 대화방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갤러리 사진을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더 흥미로운 밸런스 게임까지 691화 20대 탐구 생활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에서 만나요. (690화) 반편지 2.0 삶에도 쉼표가 필요해 2부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언제든 편하게 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잖아요. 쉬려고 하면 문득 찾아오는 불안감,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쉬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한 글귀를 엘비님께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쉬는 것도 용기입니다. 다짐하고 결심해야 가능합니다. 내가 쉬면 모든 것이 멈출 것 같은 불안감, 일에 매달려야만 살아있는 듯한 강박감, 그런 습관과 생각에 오래 갇혀있으면 끝내 쉬는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국립세종도서관 정기가능물 중. 되게 짧지만 인상 깊은 글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글귀는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쉼과 관련된 글귀를 좀 찾다가 글귀의 내용이 현재 제 상황과 공감이 많이 되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엘비가 패널들에게 궁금한 게 글귀처럼 쉬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먼저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쉴 때마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느꼈던 때는 휴학을 하려고 휴학 창을 눌렀을 때 그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고요. 그쵸. 두 번째로는 어쩌다 보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아파서 쉬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학교를 못 간다던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못 가게 됐을 때 결근을 한다고 메시지를 보낼 때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고 아, 진짜 공감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으로 우리 스케줄을 짤 때 다 휴식 시간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 비는 날을 만들어야 할 때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날에 무조건 쉬어야겠다는 용기를 내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꾸 시간을 채워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강박감이 네. 글귀에 나왔던 것처럼 그쵸.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맞아요. 저 안짱은 쉰다고 마음을 먹으면 잘 멈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냥 폭주를 해버리는데 네. 특히 제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가 잠깐 쉬는 것도 부모님한테 눈치가 보이고 이래서 맞아요. 너무 죄송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잠깐 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내가 쉬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목격당하면 괜히 혼자 찔려가지고 맞아요. 뭔가 해명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쉬는 게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쉬고 있으면 혼났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그 영향도 좀 적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아 진짜 세상이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어서 저 제리가 말을 해보자면 사실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특정한 선택을 하기 전에 그 선택을 함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제이세요. 네. 네. 사서 걱정을 하는 거죠. 진짜 내가 이 선택을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솔직히 초점이 맞춰지는 거는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그쵸. 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선택에 있어서도 일어날 일들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엘비도 요새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 게 네. 쉬는 것이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내가 쉬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포기하고 쉰다는 생각이 드니까 쉬어서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쉴 때도 드니까 맞아요. 쉬는 것에도 용기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휴식을 하다가도 뭔가 제대로 휴식이 안 되는 것 같은 때면 그 시간에 그냥 그거 할 걸.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몇 번씩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용기를 내는데 그 생각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또 내가 쉬고 있는데 세상은 계속 굴러가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좀 쉬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패널분들도 쉬었을 때 불안감에 휩싸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리님 어떠세요? 저 제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를 안 하고 쉬는 게 네. 뭘 안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냥 뭐 놓고 쉬고 약간 이런 건데 네. 뭘 안 하면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약간 네. 조급해지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쉬면은 내가 쉬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막 뭘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불안감이 계속 줄어들진 않고 계속 커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죠. 불안은 인간의 본질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휴식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과 휴식은 진짜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학교에서 공연을 준비하면서 자주 느꼈는데 네. 연극 프로덕션이 시작이 되면은 네. 오로지 거기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게다가 초반에는 제가 쉬지 않고 계속 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는 거에 뒤처지기 싫다는 그 열정이 초반에는 있으니까 네. 그래서 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또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네, 그런 분야잖아요. 맞아요. 내가 조금 쉴 바에는 그냥 몸 갈아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공연을 만들어내자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아서 맞아요, 진짜. 쉴 때 정말 불안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몸도 상하고 그러네요. 이러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좀 다치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쉰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팀 단위로 움직이니까 맞아요. 나만 쉴 수 없잖아요.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 쉬었을 때 불안감에 제일 많이 휩싸였던 때가 사실 휴학했을 때였거든요.
대부분 친구들은 약간 3학년 끝나고 하거나 뭐 2학년 끝나고 하는데 저는 1학년이 끝나고 휴학을 했단 말이에요. 좀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휴학했을 때 전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4탕씩 뛰었어요. 동시에. 돈을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네, 그러니까 막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그냥 미친 듯이 움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아침에 나가서 이제 밤 거의 12시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루에 막 2-3탕씩 뛰니까 그렇게 했던 게 약간 후회는 되기는 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약간 공부를 할 걸 어차피 약간 정신을 빼놓고 싶었으면. 그래서 불안하면 좀 사람이 이렇게 조급해지니까 일단 좀 눈앞에 놓인 것들의 양을 좀 늘리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때 제가 눈앞에 있었던 건 아르바이트였던 거고. 그래서 휴식을 할 때 여유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좀 이상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쉴 때 조급해지면 안 좋은 선택을 하기 쉬워지니까 시간이 많다고 해서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숙주님한테 휴학할 때 그 경험이 큰 것 같은데 네. 휴학이라는 그 이름 자체로도 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도 이런 불안감을 계속 느껴야 되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맞습니다. 휴가 너무 대문짝만하게 있는데 맨 첫 번째 글자임에도 휴식이 안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저 엘비도 요새 워낙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일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패널분들도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면 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계속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계속 저를 붙잡고 있고 오히려 쉴 때도 계속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패널분들만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저 엘비는 사실 아직 극복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서 네, 좀 알려주세요. 좀 제발 저에게 해결책을 주세요. 일단 저 숙주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안하면 일단 몸을 좀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신을 쏙 빼놔야 되거든요. 그냥 미친 듯이 움직여가지고 까먹어야 되는데 네. 대신에 저처럼 좀 바보같이 아르바이트 같은 푼돈 버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생산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맞아요. 운동.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쉰다는 게 단순히 누워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운동을 하는 게 더 제대로 된 휴식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쉴 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몸이 같이 약해지면서 정신도 망가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운동하는 게 너무 싫다면 차라리 아이 쇼핑이라도 아니면 산책이라도 계속 나가서 걷고 생각을 좀 비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걷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산책하면서 맞아요. 풍경도 보고 하니까. 그렇죠. 정신적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도 그렇게 걸으면 어쨌든 내가 발로 나아가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걷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좀 걸으면서 좀 잡생각들도 많이 정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렇죠. 노래 들으면서 걸으면 또 아유, 그거만큼 좋은 게 그쵸. 없잖아요. 저 안장은 휴식의 명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 그냥 휴식을 내가 해야 할 일 목록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시간이 남아서 내가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스케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마음이 훨씬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숙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과 몸을 움직이는 것. 컬러링북 색칠을 한다든지 뭐 퍼즐을 맞춘다든지 네. 책상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에너지를 좀 적게 쓰면서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난 게 저는 불안할 때마다 저는 방 청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막 싹 다 갈아엎거든요. 막 침대 위치 다 갈아엎고 막 갑자기 침대 막 가로로 있던 거 막 저희 세로로 돌려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안정감을 좀 되찾는데 도움이 되게 크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방이 더러우면은 정신도 같이 더러워지는 맞아요. 느낌이라 깔끔하면 훨씬 쾌적해지는 것 같아요, 삶이. 맞아요. 이어서 저 제리가 말을 해보자면 네. 저는 사실 그 숙주님이 말씀하신 몸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네네. 말에도 되게 공감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네. 밤에 또 다시 그 불안감이 몰려와요. 네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저가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일단 움직이고 잠깐 단편적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저는 네. 스스로 약간 생각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오. 왜냐면 혼자 정리가 안 되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불안감이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일기 같은 것도 많이 쓰세요? 네. 또 그만한 게 없죠, 생각 정리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오늘 패널분들이 주신 해결책으로 앞으로의 불안감을 극복하고 진정한 휴식을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처럼 불안도 그저 지나갈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름의 방법들로 다스려 본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쉬려고 하는데 왜 불안감을 느끼고 편히 쉬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글귀를 제리님께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말야 가끔 쉬어갈 곳이 필요해. 너라는 사람 계속 그렇게 달리기만 할 거니 그렇게 숨 쉴 곳 하나 없이 너의 삶을 재촉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지 마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우리인데. 이 글귀는 최혜연님의 심이라는 노래에 있는 가사거든요. 노래였구나. 네.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심에 대한 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이 네.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아가지고 가져왔었거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 가사에서 너라는 사람 계속 그렇게 달리기만 할 거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우리는 왜 쉬어야 하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달리는 건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 엘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안감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회가 과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쉬는 순간에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저희를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새. 우리나라가 휴식 시간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시간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같은 경쟁자인 건 또 아니긴 하거든요. 그쵸. 그쵸. 타이밍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왜 이렇게 다 경쟁자처럼 느껴지는지 그러게요. 너무 마음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맞아요. 인생이 경쟁은 아니거든요. 그쵸. 맞죠. 경쟁하려고 태어난 존재도 아니고. 저 숙주 같은 경우에는 엘빈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일단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는 돌아갈 때를 정확하게 정하면 괜찮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해외여행이나 장기여행 같은 거 가면 정신 놓고 놀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가잖아요. 네. 그게 제 생각엔 다시 돌아가야 되는 날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흐르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져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쉴 때도 이렇게 리밋을 걸어놓고 쉬어야지 생각을 한다면 더 최선을 다해서 쉬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한장은 두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랑 집착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네. 엘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쉬는 동안 누군가는 또 열심히 달리고 있을 텐데 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은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두 번째로는 내 몸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쉽게 지치게 마련인데 어릴 때 몬스터 몇 잔 마시고 며칠 밤새던 그런 날들만 기억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하면서 더 무리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내 몸이 한계를 느끼고 건강에 지장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아 휴식이 진짜 필요하구나 맞아.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맞아요. 말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런 것들 다 받아들이고 다 이겨낼 수 있어도 결국 나이가 들게 되면 어느 순간 강제로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진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할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몸이 그렇게 한번 여기선 더 이상 못 버텨라고 걸어주는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안 걸어줬다고 하면 그대로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진짜. 아파도 괜찮으니까 몸이 빨리빨리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리님은 어떠세요? 저도 주변의 그 시선이나 네. 분위기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주변에서 아무도 압박하지 않았는데 맞아요. 막 나 혼자 압박감을 느끼고 아까 엘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불안감이 계속 느껴지니까 음. 쉬지 않고 달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또 요새 이 SNS도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원흉입니다. 맞아. 진짜 모든 악의 원흉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쉴 때는 웬만하면 SNS를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중요해요.
맞아요. 하필 또 내가 내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맞아. 사람들은 막 대외 활동하고 뭐 하고 막 그러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쉬지 않고 달린다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네. 그래도 쉬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패널분들은 쉬는 게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필수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 안짱은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잠깐이라도 쉬어가지 않으면 잘하고 있던 일도 퀄리티가 확 낮아지게 되고 내가 마음 먹었던 거랑 다르게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식이라는 게 꼭 침대에 오래 누워있고 어딜 길게 떠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씩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영화 한 편을 본다든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힐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만의 휴식법을 찾아서 중간중간씩 꼭 수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엘비도 쉼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결국 우리는 항상 깨어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가진 에너지 자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쉼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쉼이 또 보상으로 작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다 마친 후에 쉼을 얻으면 또 그만큼 달콤한 또 휴식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쉼이 또 보상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지만 쉼은 결국에는 살아가는데 좀 필수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또 약간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보상이랑 필수라는 그 단어 두 개를 놨을 때 오히려 필수인 거를 좀 무시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쉼이 보상이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만 그걸 자꾸 쟁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피어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다른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쉼은 정말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스케줄을 이행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된 게 300년도 안 됐단 말이죠. 왜냐면 산업혁명이 18세기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랑 동물은 쉬고 나무에 있는 열매 따먹고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재밌게 살아가는 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이 현대사회 패턴이 생기면서 여기에 인간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안 그럼 죽어요. 자꾸 죽는 걸 진짜 강조하시네. 죽어요. 안 쉬면 죽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은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 본질의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위로되는 말이네요. 그럼요. 다들 화이팅이에요. 저 제리도 무조건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쉬어야 할 때는 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몸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잖아요. 아, 너 이제 쉬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쉬지 않는다면은 죽어요. 또 죽어요. 죽는 것도 맞는데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지 않는 게 아닌가 아,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조건 쉬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한 번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뿐일 수도 있는 게 한 번. 아니 한 네. 번뿐이네요. 한 번뿐인데. 그러면 저희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할지 아니면 더 잘 쉬어야 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엘비는 더 열심히 더 잘 쉬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둘 다 해야 된다. 네, 저는 그거를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 더 잘 쉬더라고요. 맞아요. 또 열심히 맞아요.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또 똑똑하게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할 때는 또 확실하게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더 잘 쉬는 것은 필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어른들 말 중에 공부 잘하는 놈이 노는 것도 잘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한쪽만 잘하면 또 한쪽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게감을 한쪽에다 두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맞아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안짱은 아직 오래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했을 때 꼭 훌륭한 커리어를 얻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얻게 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생각보다 괜찮다, 견딜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열심히 준비해온 것과 관련해서 얻게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무조건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또 최근에는 과도하게 힘을 주고 매사 열심히 하는 거는 또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움이 안 되는 경험은 없지만 적당한 휴식과 리프레시가 있어야 시야도 더 넓어지고 그 노력들이 더 의미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균형을 되게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쵸. 마지막으로 저 제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도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쉬는 것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게 근데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살아가야지 더 오랫동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잘하면 됩니다. 맞아요. 2부에서는 쉼을 통해 느끼는 감정들과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쉬어가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게 된 건 사회적인 압박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쉼 없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는 것 대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수달님들의 소중한 댓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폭넓은 소재와 장르를 아우르는 믿고 듣는 스타일리스트.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드립니다.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스타일리스트의 매력 속으로 지금 바로 퐁당 빠져보세요. (686화) 사연이 수다 흔한 남매 방송에 장희태자님께서 저는 냉장고에서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았다고 알람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어. 아, 내 덕에 음수 안 나왔으니 나한테 고마워해 라고 능청스럽게 먹고 튑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강태자님. 이거 제가 쓰는 스킬인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저도 동생이 맨날 아이스박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케이크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사놓으면은 동생이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그럼 야, 그거 생크림 있는 건데 그거 하루 이틀 안에 안 먹으면 상해. 그래서 그거 상할까 봐 내가 빨리 먹었는데? 어떡해? 언니 사줄까? 이렇게 하면 또 동생이 까먹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상할 것 같아서 내가 먹었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좋은 명분이 돼가지고 되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동생아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너가 안 먹었잖아. 그래도 착한데요? 저 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니가 간식을 사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딱히 그냥 이유도 안 되고 그냥 내가 먹었는데? 난 명분도 없어. 그냥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언니 미안. 제리님 저번부터 자꾸 사과만 하시네요 언니한테. 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엘비는 이제 빼먹을 때 사놓을게 아침 사놓을게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럼 까먹어요 언젠가. 네 까먹는 거 유도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네. 근데 나중에 안 통할걸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사놓을게 한 다음에 사놓으신 적 있으세요? 몇 번 사놓은 적은 있죠. 아, 그러면 그래요? 착한데요? 또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었군요. 네 그래야 또 빼먹을 수 있거든요. 아 고도의 전략이었네요. 아. 아 저희는 하수였습니다. 683화 오디오 매거진 삶처럼 음악처럼에서 빛나라 수마나라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삶 자체가 단순해야 한다는 말 너무 저한테는 필요한 말이네요. 귀갑게 밤에 들으니 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뭔가 삶이 단순해야 된다는 말이 오늘의 방송이랑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게요. 휴식도 생각이 많으면은 이제 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최대한 생각을 하고 그냥 아 몰라 쉴래 하고 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빛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수달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수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쉼에 대한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과 비슷한 의견이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이라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합니다. 댓글뿐만 아니라 구독과 좋아요까지도 부탁드릴게요. 매번 보내주시는 마음들 소중히 간직할게요. 오늘 하루 진짜 너무 바빴다. 이제 집에 가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마곡대교를 건널 예정입니다. 고객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창문 밖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도 좋지만 저는 한강 양끝을 따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의 빛나는 불빛을 보곤 합니다. 저 빛나고 있는 차량들의 불빛처럼 여러분도 언제 어디서나 늘 반짝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 슬픔과 힘듦은 여기서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문장에 쉼표가 있듯이 우리 삶에도 잠깐 멈출 수 있는 쉼표는 필요하니까요. 지금 타고 계신 이 지하철에서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 보내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는 내일을 위한 재충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뭐지? 오늘 하루 진짜 별로였는데 위로가 되네. 집에 가서 푹 잘 쉬고 내일도 힘내야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수달 여러분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쉬어갈 수 있는 쉼표가 되었길 바라며 690화 반편지 2.0 삶에도 쉼표가 필요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안짱, 패널의 제리, LB 쑥주. 그리고 대본의 제리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만납시다.